그리스 로마 신화 프로메테우스와 판도라 상자. 아주 먼 옛날에는 땅과 바다와 하늘이 한 덩어리였대. 모든 게 섞여 있었고 무척 무거웠단다. 땅은 말랑말랑했고 바다는 물이 아니었어.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지 않소? 그래요. 우리가 슬슬 나섭시다.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던 신과 대자연이 손을 쓰기 시작했어. 먼저 바다에서 땅을 떼어내고 바다와 땅에서 하늘을 떼어냈지. 불에 타고 있던 부분은 가장 가벼웠기 때문에 하늘이 되었어. 공기는 조금 더 무거웠기 때문에 하늘 아래로 가고 제일 무거운 땅은 밑으로 가라앉았지.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서 땅을 뜨게 했단다. 마지막으로 누군지 알 수 없는 신이 나섰어. 너무 어지럽구나. 그 신은 이제 막 만들어진 세상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던 거야. 그 신은 먼저 산을 일으켜 세우고 골짜기를 팠어. 숲을 우거지게 하고 맑은 샘물도 퐁퐁퐁 솟아나게 했지. 기름진 밭과 돌투성이 들판도 적당한 자리에 놓았어. 공기가 맑아지자 하늘에는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대. 바다에서는 물고기가 헤엄을 치고 하늘에서는 새가 훨훨 날아다녔어. 또 땅에서는 짐승들이 뛰어다녔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 거야. 일을 끝낸 신은 또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어. 동물들보다 훨씬 뛰어난 무언가가 있어야 할 텐데. 그래서 신은 프로메테우스를 세상으로 내려보냈어. 프로메테우스는 먼저 생각하는 자라는 뜻이야. 프로메테우스야, 너라면 동물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을 만들 수 있겠지? 그럼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프로메테우스는 진흙에다 물을 붓고 반죽을 했어. 그리고 신들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만들었지. 프로메테우스는 그것을 7날 동안 쨍쨍 내리쬐는 햇볕에 말렸대. 너는 앞으로 서서 걸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프로메테우스 덕분에 사람들은 서서 걷게 된 거야. 프로메테우스가 아니었으면 다른 동물들처럼 네 발로 걸어 다녔을지도 몰라. 프로메테우스에게는 에피메테우스라는 동생이 있었어. 에피메테우스는 나중에 생각하는 자라는 뜻이야. 늘 일이 있고 나서 생각하기 때문에 프로메테우스보다 훨씬 어리석었다고 해. 프로메테우스가 사람을 만든 후 에피메테우스는 온갖 동물들을 찾아다녔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였지. 너에게는 튼튼하고 날카로운 이빨을 주마. 너는 멀리 날 수 있는 날개를 가져라. 이 따뜻한 털은 네가 갖는 게 좋겠구나. 빠른 발은 너에게. 에피메테우스는 모든 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한 가지씩 나누어 주었단다. 드디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어야 할 때가 되었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줄 것이 없네. 에피메테우스는 울상을 짓고 말았어. 사람들에게 줄 선물까지 모두 동물들에게 나누어 줘버렸거든. 어떡하지? 그래, 형님에게 부탁해보자. 에피메테우스는 서둘러 프로메테우스를 찾아갔어. 생각을 좀 해보자. 사람들에게 줄 것이 꼭 있을 거야.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는 머리를 맞대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 옳지. 바로 그거야. 갑자기 프로메테우스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어. 프로메테우스는 서둘러서 하늘로 올라갔지. 그리고는 살금살금 태양 이륜마차 앞으로 가서 아무도 몰래 불을 훔쳤어. 에피메테우스야, 이걸 보아라. 프로메테우스는 자랑스럽게 횃불을 내보였대. 우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어요. 다들 모여라.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지고 왔다. 프로메테우스는 불을 들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 자, 어서 이 불을 받아라. 이것은 너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프로메테우스는 사람들을 데리고 대장간으로 갔어. 잘 보아라. 이렇게 불로 쇠붙이를 녹이면 농기구도 만들 수 있고 무기도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쇠붙이로 만든 무기로 사냥을 하고 다른 동물들을 정복하기도 했어. 또 농기구를 사용하면서부터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었지. 추운 곳에서도 불을 피워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고 음식을 익혀 먹으면서 더 편하게 살 수 있게 되었대. 신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거야. 맞아. 우리 신전을 지어서 신께 감사드리자. 사람들은 힘을 합쳐서 훌륭한 신전을 지었어. 자, 이제 가장 튼튼한 소를 잡아서 바치도록 하자. 사람들은 소의 가장 좋은 고기를 불태워서 신에게 바쳤지. 저렇게 좋은 고기를 먹지도 않고 불태워버리다니. 프로메테우스는 그런 사람들이 못마땅했지. 다른 방법으로 재물을 바치게 해야겠어. 프로메테우스는 사람들을 무척 사랑했대.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면 바꾸려고 했던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프로메테우스는 또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어. 어느 날 사람들은 신에게 바칠 소를 잡고 있었어. 그 모습을 본 프로메테우스가 말했지. 맛있는 살코기는 가죽으로 덮어서 저쪽에 놓고 뼈와 내장은 비계로 덮어서 이쪽에 놓아라. 네? 왜 그러시는데요? 이유는 곧 알게 될 거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지만 프로메테우스가 시키는 대로 했어. 모든 준비가 끝난 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를 초대했대. 제우스님, 어떤 고기를 드릴까요? 저쪽이 훨씬 맛있겠군. 저 기름진 비계로 덮인 것을 먹겠다.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겠지? 그 후로 사람들은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단다. 하지만 곧 제우스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대. 감히 나를 속이다니. 당장 프로메테우스를 잡아오너라. 프로메테우스는 꽁꽁 묵힌 채 제우스 앞으로 끌려왔지. 저 건방진 것을 카프카스산 꼭대기에 묶어두어라. 그리고 독수리를 보내서 간을 쪼아먹게 해라. 독수리가 쪼아먹은 간은 다음 날이면 새로 생길 것이다. 정말 무시무시한 형벌이었어. 어느 날 헤르메스가 프로메테우스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 목동과 나그네의 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야. 아버지, 프로메테우스가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이제 그만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프로메테우스에게 그런 벌을 내린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단다. 프로메테우스는 내 운명을 알고 있는데 말을 해주지 않는구나. 아버지, 제가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헤르메스는 카프카스 산으로 갔어. 프로메테우스, 제우스님의 운명의 비밀만 말해라. 그러면 이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 그만 돌아가거라. 헤르메스가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해도 프로메테우스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대. 어리석은 프로메테우스. 설사 내가 안다 하더라도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다. 프로메테우스는 헤르메스를 쏘아보았어. 헤르메스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제우스에게로 돌아갔지. 정말 지독하구나. 프로메테우스 이놈.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아버지, 그런데 그 운명의 비밀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글쎄, 프로메테우스가 저토록 입을 꾹 다물고 있을 정도라면 아주 나쁜 것이겠지. 제우스는 자신에게 내려졌던 신탁을 떠올렸어. 신탁이란 신이 내린 예언을 말한단다. 예전에 나는 내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그 후에 나에게도 똑같은 신탁이 내려졌지. 제우스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어. 헤르메스는 깜짝 놀란 눈으로 제우스를 쳐다보았지. 그러면 아버지 자식들 중에 누군가가 아버지를 몰아낼 것이란 말씀이신가요? 프로메테우스는 분명 그게 누구인지 알고 있다. 그런데도 알려주지 않으니 정말 답답하구나. 제우스가 테티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가 아버지보다 더 위대해질 것이라는 게 바로 프로메테우스가 알고 있는 비밀이었어. 어느 날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찾아갔어.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를 비웃으며 말했지. 프로메테우스, 너를 용서해 주겠다. 프로메테우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우스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 영원히 죽지 않는 신이 네 벌을 대신 받거나 사람이 이 독수리를 죽이고 쇠사슬을 풀 수 있다면 말이다.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오? 차라리 지금 당장 죽여주시오. 하지만 제우스는 껄껄껄 웃으면서 돌아섰대. 프로메테우스는 힘없는 눈빛으로 제우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단다. 그런데 얼마 후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 케이론이라는 활쏘기를 아주 잘하는 켄타우로스가 있었지. 켄타우로스는 반은 사람, 반은 말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 케이론은 영웅들에게 자주 활쏘기를 가르쳐 주었대. 자, 이번엔 헤라클레스 차례다. 저기 관역이 보이지? 네, 문제 없어요. 헤라클레스는 자신만만하게 소리를 쳤어. 그런데 이를 어째? 헤라클레스가 쏜 화살이 그만 케이론을 맞춰버렸지 뭐야. 게다가 그 화살에는 독이 묻어 있었어. 시간이 지날수록 케이론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졌지. 아, 이런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어. 하지만 케이론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신이었어. 차라리 프로메테우스의 벌을 대신 받는 게 낫겠구나. 케이론은 점점 약해져가는 몸을 이끌고 프로메테우스에게 갔어. 프로메테우스, 내가 그 벌을 대신 받겠소. 이리 나오시오. 고맙지만 나는 쇠사슬로 꽁꽁 묶여 있어선 나갈 수가 없소. 그때 헤라클레스가 카프카스 산에 도착했어. 두 분 다 그런 벌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헤라클레스는 쇠사슬을 힘껏 내리쳤어. 그러자 쇠사슬은 금세 끊어져 버렸지. 그리곤 독수리를 향해
화살을 쏘았어. 화살을 맞은 독수리는 카프카스산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대. 이렇게 해서 프로메테우스는 다시 사랑하는 사람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단다. 어느 날 제우스는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어. 저 사람들도 가만히 놔둘 수는 없지. 저들은 프로메테우스가 훔쳐다 준 불을 받고 또 모두 한통속이 되어 나를 속이기까지 했잖아. 사람들에게 어떤 벌을 내릴지 곰곰이 생각하던 제우스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 그래, 바로 그거야. 제우스는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를 불렀어. 헤파이스토스야, 어서 가서 여자를 만들어 오너라. 헤파이스토스는 신들 중에서 가장 못생긴 데다가 절름발이이기까지 했대. 하지만 무엇이든지 척척 잘 만들어냈지. 헤파이스토스는 정성껏 진흙을 빚어서 여자를 만들었어. 그 여자가 바로 판도라야. 판도라는 모든 선물을 받은 여자라는 뜻이래. 하늘의 모든 신들이 판도라에게 선물을 한 가지씩 주었거든.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을 선물했고, 헤르메스는 말 잘하는 솜씨를, 아폴로는 음악을 연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 마지막으로 제우스는 판도라에게 예쁜 상자를 하나 주었지. 판도라, 이 상자는 절대로 열어보면 안 된다. 알겠느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기에 열어보지 말라는 거지? 여기에 제우스의 선물이 하나 더 숨어 있었어. 그건 바로 호기심이야. 그날 밤 프로메테우스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 헤르메스가 자기에게 예쁜 사람을 데리고 왔지 뭐야. 바로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여자 판도라였지. 프로메테우스는 판도라를 보는 순간 판도라의 아름다움과 판도라에 의해 곧 닥쳐올 불길한 기운에 숨이 턱 막혔대.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 급히 에피메테우스에게 달려갔어. 에피메테우스, 제우스님이 주시는 선물은 무엇이든지 절대로 받지 말아라. 프로메테우스는 에피메테우스에게 경고했어. 그리고 얼마 후 프로메테우스의 예언대로 헤르메스는 판도라를 데리고 에피메테우스를 찾아왔지. 에피메테우스, 제우스님이 너에게 특별히 보내신 선물이다. 우와, 정말 아름다워. 결국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를 아내로 맞아들였어. 프로메테우스가 했던 이야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이야. 어느 날 판도라는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었어.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판도라는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대.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판도라는 제우스가 준 상자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어. 살짝 열어볼까? 판도라는 상자 뚜껑을 조금 열었어. 뚜껑이 열리자 상자 안에 있던 온갖 것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지. 욕심, 질투, 미움, 복수, 질병. 깜짝 놀란 판도라는 재빨리 뚜껑을 닫았어. 하지만 상자 안에 있던 것들은 이미 다 날아가고 마지막으로 희망 하나만 남아 있었대. 사람들이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씩씩하게 이겨나가는 건 바로 이 때문이란다. 신들 중에서 인간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늘 인간들의 편에 섰던 신은 누구일까요? 바로 진흙으로 인간을 만든 프로메테우스랍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들에게 올림포스 궁전에 불을 훔쳐다 주었고
좋은 고기를 먹게 해주었어요. 그 덕분에 제우스의 미움을 받아 카프카스산 꼭대기에 묶이는 신세가 되었지만요.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은 제우스는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를 시켜 여자를 만들게 했어요. 그 여자가 바로 판도라예요. 헤파이스토스가 판도라를 만들 때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을, 아폴로는 음악을 즐기는 능력을, 헤르메스는 말 잘하는 능력을, 아테나는 화려한 옷을 선물했죠. 마지막으로 제우스는 판도라에게 작고 예쁜 상자를 하나 주었어요. 호기심이라는 선물을 살짝 끼워서 말이죠. 이 호기심이 결국 판도라로 하여금 상자의 뚜껑을 열게 했어요. 뚜껑이 열리자 상자 속에 들어있던 미움, 복수, 질투, 질병 등 온갖 불행들이 세상으로 쏟아져 나오게 된 거예요. 하지만 호기심이 항상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랍니다. 만약 인간에게 호기심이 없었더라면 세상은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눈부신 과학적 업적이나 예술의 창조도 결국은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것이니까요. 진정한 호기심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인간의 삶을 한 차원 더 높은 것으로 발전시킨답니다. 여러분도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사물을 대해보세요. 호기심을 느끼는 순간 그 사물 곁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될 거예요.